안녕하세요. 용문고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한신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요 순서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제 소개를 먼저 좀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주로 목동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왔어요. 목동 다운에서 일을 하다가 목동계 김종길 국어라고 목동에서 가장 큰 국어학원이 있는데 거기서 고등부 팀장으로 일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성북 메가스터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목동에 있는 동안 좀 결과가 되게 좋았었는데 가장 메인 학교 중에 하나인 진명여고에서 1등급의 절반은 항상 제 반에서 배출이 됐었습니다. 사실 용문고의 결과도 넣고 싶었는데 용문고 국어 시험이 오늘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애들에게 막 시험지 받아가지고 막 분석해서 엄청 바쁘게 달려왔는데 일단 제 반에 100점도 배출이 됐고요. 아쉽게 한두 문제 틀린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더 취합을 해봐야 알겠지만 80점대, 그러니까 못 봐도 좀 80점대인 친구들이 거의 대다수 아니면 90점대, 100점 이렇게 배출이 되었습니다. 우선 이번 시험이 어땠는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험 범위는 문학, 문법, 매체 이렇게 구성되었고 문학에서 6지문, 문법 한 단원, 매체 한 단원이라서 시험 범위량 자체가 엄청나게 많지도 않고 엄청 적지도 않고 딱 적당한 수준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용문고가 거의 항상 매해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는데 학교쌤이 시험 범위량 조절을 굉장히 잘하세요. 아이들이 적당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시험 범위를 적절하게 항상 출제를 하고 있으시고요. 제가 난도를 중이라고 적어놨는데 몇몇 친구들이 시험 끝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시험이 너무 쉬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되려 공부를 조금 많이 하고 잘하는 친구들은 이번 시험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거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굉장히 좀 약간 평이한 수준의 문항들 사이에서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선지들이 모여있는 몇몇 킬러 문제가 섞여 있어서 되려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되게 어렵다,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느꼈던 그런 시험이었고요. 출제 비중 한번 봐보시면은 문학이 거의 한 60%, 그리고 그 다음에 문법 30, 그 다음 매체인데 요 정도의 시험 범위량 배분도 거의 매해 마찬가지입니다. 요 정도로 배분되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조금 어려웠는지 한 문제 한 문제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 2번부터 좀 오답률이 높고 어려웠던 문제였는데요. 2번 한번 봐보시면은 이 시 정현종의 방문객이라는 작품인데요. 9에서 13행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게 출제가 됐습니다. 보시면 정답은 2번이었어요. 타인의 내면에 대한 이해, 이게 정답인 선지였는데 사실 읽어보면 다른 것들도 정답이 되게 되어 보이거든요. 3번 선지 봐보시면은 타인을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 작품 전체의 주제라서 사실 9에서 13행에도 녹아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문제를 보고 생각을 했던 친구들은 이거 다 돼 보이는데? 이것도 정답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그 자습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교사용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주 이제 손필 기본을 다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에게 배부하고 여기 빈칸 뚫어가지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제 손필 기본 그대로 가지고 온 건데 9에서 13행은 타인의 내면 이해예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시험장에서 고민해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 내용을 그냥 미리 사전에 숙지를 하고 테스트를 보고 암기를 해서 사실 저희 반 재원생 중에 이거를 그냥 내용을 익혔던 친구들은 고민도 없이 바로 정답 선지 고르고 넘어갔던 그런 문제였는데 이제 되려 좀 남학생들 중에 암기하고 이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거를 외우질 않았으니까 중심 내용이 뭐지? 현장에서 고민하느라 좀 많이 헷갈려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또 다음 문제는 16번인데 이 서사갈래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거를 고르는 그런 문제였어요. 이 정답이 4번 선지였는데 갈등은 이야기 전개를 이끄는 핵심 요소라고 나와 있는 것까지는 맞아요. 이게 서사갈래의 설명이 맞는데 뒤에도 봐보시면 사건의 무대가 되어, 사건의 무대라는 말은 사실 그 갈래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인물의 행동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인물의 행동도 그 갈래에서 강조하는 용어라서 이건 그 깔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선지로 출제가 됐어요. 제가
이 갈래, 이 단원 설명할 때 굉장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단원은 애초에 갈래 하나하나 알라고 나와 있는 단원이다. 단원 하나하나가 요 서정, 서사, 극, 교술 한 대표적인 작품씩 들어가 있는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요 갈래상의 특징이 중요하니까 외워라. 그리고 이번 시험 범위가 서사 갈래라고 해서 서사 갈래만 외우면 안 된다. 나머지 갈래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서사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아닌 선지로 다른 갈래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 빈출 포인트를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보시면은 이것도 수업 시간에 필기한 내용 그대로인데 그 갈래 같은 경우에는 등장인물의 행동을 통해 보여주는 문학 양식이죠. 그래서 이 행동이라는 좀 출제 빈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틀린 선지로 출제가 됐던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제가 적중했던 문제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론적인 부분이라 아이들이 되게 소홀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맥락에 관련된 건데 뭐 사회문화적인 맥락, 작가 맥락 이런 등등의 맥락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제가 이 직전 보강 자료를 그대로 갖고 온 건데 직전 보강 시험 전날 어제입니다. 어제 바로 다 짚어줬던 게 그대로 출제가 됐고요. 또 구체적인 좀 방법이 있어요. 뭐 파열음은 정의가 뭐고 파찰음은 정의가 뭐고 이게 사실 학교쌤 프린트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학교쌤 프린트에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이것도 직보자료 그대로 가져온 건데 이거 다 적어라. 파열음이 뭔지 파찰음이 뭔지 하나하나 적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외우라고 했는데 그때 직보날 어젠데 어제 맨 앞자리에 앉았던 학생이 쌤 근데 이런 건 안 나오지 않아요? 이런 거까지 외워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거 나온다. 이런 거 외워야 한다. 학교쌤들이 출제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출제가 되었죠. 그리고 그 맨 앞자리에 앉아서 질문했던 친구가 이제 100점 맞은 저기 앉아있는 학생입니다. 이번에 100점 나왔고 수행평가도 100점 만점 받아서 국어 전교 1등입니다. 전교 1등 배출되었고요. 어쨌든 학교쌤 프린트 이런 이론적인 부분도 놓치지 않고 다 봐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제가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아이들이 이게 유음화의 예외랑 관련되어 있는 문제예요. 유음화의 예외를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유음화의 적용을 안 받는 사례인데 그게 다 한자어일 때 그렇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사실 단어를 보고 이게 한자인지 우리나라 말인지를 몰라 합니다. 그래서 너네가 이거 단어 보고 한자인지 몰라 하니까 그냥 이 사례를 다 익혀라. 눈으로 봐놔라. 그래야 보자마자 아 이거 한자고 유음화 예외라는 걸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싹 모아가지고 줬는데 전부 다 거기에 출제가 됐습니다. 유음화의 예외 케이스는 제가 준 이것도 직보 자료인데 거기서 전부 다 출제가 돼서 저희 반 재원생은 사실 이거 되게 고난도의 문제이거든요. 저희 반 재원생은 거의 다 마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간고사 끝났고 남아있는 기말고사를 어떻게 봐보면 좋을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이번 중간고사에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 기말고사를 잘 보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문법 요소를 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의문의 변동이라는 문법 파트가 시험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의문의 변동은 사실 의문의 변동만 공부하면 돼요. 물론 그 안에 세부적인 규정들이 많지만 의문의 변동만 출제가 되는데 문법 요소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동, 피동, 뭐 시제 표현, 높임 표현, 부정 표현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서 시험 범위가 훨씬 더 까다롭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기말고사 때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좀 잘 봐보겠다 이런 친구들은 일단 초반부터 문법 요소부터 잡고 매주 문제풀이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를 훨씬 제가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용문고는 특히 원래는 사실 이번 시험은 문학이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됐었는데 원래는 문법이 훨씬 더 어렵게 출제가 되는 그런 학교예요. 특히 보기가 되게 까다롭게 잘 나오거든요. 이게 작년 1학기 기말고사 출제 예인데 보시면 문제가 굉장히 길죠. 이 전체가 지금 다 보기인데 그래서 애들이 이걸 일단 읽고 이 문제가 뭘 어떤 거를 요구하는 건지를 판단하는 데에만 시간이 꽤 걸리게 문제를 출제를 하십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특히 영문고는 제가 문법 문제를 조금 다양하게 주고 있어요. 특히
좀 강남이나 목동권에 출제되었던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거든요. 문법 문제들 중에서 그런 것들을 제가 싹 다 모아가지고 풀립니다. 제가 자료를 만드는 데 돈을 굉장히 아끼지 않고 많이 투자를 해요. 타학교 내신 기출 문제 제가 조교진들을 써서 전부 다 타이핑하게 합니다. 이게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도 제가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게 특히 이런 까다로운 내신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대비를 할 때에는 이런 것들 다 타이핑화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문제를 주고 좀 정리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문고는 역대 기출 문제도 잘 봐야 돼요. 왜냐면 기출 문제들 사이에도 연계가 되거든요. 작년에 기출되었던 문제가 또 나오고 그런 케이스들도 있어서 역대 영문고 기출까지 모아서 좀 문제를 풀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사실 영문고처럼 모의고사가 들어가는 학교들의 아이들이 가장 목말라하는 파트가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랬지만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문학지문이 시험범위 들어갔죠. 그것도 심지어 옛날 모의고사도 아니고 가장 직전의 모의고사가 시험범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올해 3월에 본 모의고사 문학지문이 시험범위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이들에게 좀 문제가 뭐냐면 이 범위에 대한 해소가 안 돼요. 거의 정리되어 있는 자료도 없고 문제도 없거든요, 시중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장 목말라 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렇게 이제 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요렇게 손필 기본을 하나하나 다 분석지를 만들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빈칸 뚫어가지고 시험도 보고 있고요. 수업도 당연히 해주고요. 또 이렇게 제가 그 수업 끝나고 나서 변형 문제들도 다 만들어가지고 주기도 하지만 특히 시험 전날에 직전 보강 때 OX 헷갈릴 만한 선택지들을 다 모아놓은 OX 문제를 몇백 개를 만들어줍니다. 어제만 해도 거의 한 800개의 OX 문제를 풀렸는데 이렇게 다 주기 때문에 좀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이 모의고사 변형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해소를 조금 해줄 수 있게 제가 최대한 돕고 있습니다. 또 영문고는 수행평가의 비중도 굉장히 높죠. 집필이 60이라면 수행평가가 40점이거든요. 이번에도 사자성어 100개 그리고 국어 필수어휘 100개 이게 수행평가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무조건 대비를 다 시켜줘요. 제가 직접 만든 이 사자성어 필수어휘 집도 주고 매주 이거 문제 변형해가지고 다 실제 수행평가 유형에 맞게끔 다 써가지고 시험 볼 수 있게 매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은 거의 다 만점 아니면 한 1점 정도 감점된 친구들이 좀 많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 수업 시스템을 좀 말씀드리면 이 정도인데요. 이거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진도는 영문고에 맞춰서 영문고 자체 제가 만든 교재 집으로 진도를 나가고 있고 만약에 영문고는 특히 모의고사가 추가적인 시험범위 들어가서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제가 문서로 만들어가지고 제 교재로 진도를 나가고 있고요. 또 매주 수업 내용 다 정리한 손필 기본 주고 그리고 거기 빈칸 뚫어서 테스트를 보게 하고 있어요. 아마 저희 재원생 어머니나 학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거 다 테스트 보게 하고 결과도 문자로 지금 발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문고처럼 아까 앞서 보셨던 내신 기출 문제 보셨던 것처럼 딱 외워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학교들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냥 필기본만 주고 말면은 애들이 모아놓고 안 보거든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 하거든요. 그래서 매주 이렇게 좀 테스트를 봐서 외울 수 있게 돕고 있고 그리고 과제는 수업 시간에 배부하는 신비한 과제도 있고 클리닉 오면 클리닉 문제도 있고요. 특히 이제 시험 직전쯤 되면 전국 내신 기출 모음집이라는 걸 줍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조교진들 다 모아가지고 타이핑화 시키는 굉장히 거금이 들어가 있는 자료인데 어쨌든 다른 학교, 특히 약간 목동이나 강남권에 좀 까다로운 문제들도 다 모아서 마지막쯤에는 총괄 문제를 이렇게 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쯤 되면은 영문고의 시험 경향 그리고 시험 범위에 맞게끔 모의고사 출제해가지고 파이널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사실 가장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직전 보강인데요. 시험 전날에 압축집이라고 전체 범위 OX를 제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애들로 하여금 이런 건 된다, 이런 건 왜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좀 판가름할 수 있게끔 돕는 파이널 자료도 배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관리 시스템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요렇게인데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클리닉은 저는 클리닉 조교는 따로 안 씁니다. 제가 직접 다 질의응답을 받고 있는데 이건 사실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근데 국어라는 과목은 전 이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질문 조교라고 하면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인데 대학생이 국어 지문을 보고 아이들의 질의응답을 해소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질문 조교를 한번 써봤는데 아이들의 불만이 너무 많더라고요. 왜 불만이냐라고 하니까 조교쌤이 외부 지문 연계 문제가 당연히 나오는데 그거를 내용을 몰라서 그 자리에서 검색을 하고 이야기를 해주느라 너무 오래 걸려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교쌤을 납두고 저에게 오는 걸 보면서 질문 조교는 못 쓰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뒤부터는 절대 안 쓰고 제가 무조건 1대1로 질의응답 받고 있습니다. 뭔가 메가스터디라고 하면 좀 대형 학원의 이미지가 크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인 케어가 안 되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좀 개별적인 케어가 안 된다라는 피드백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클리닉 하면서 제가 1대1로 아이들 전부 다 대면으로 질의응답을 해소를 해주고 있고 매주 피드백도 보내드리고 있어서 제가 작은 학원에서 소수를 가르쳤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똑같습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을 안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매주 손표 기본 주고 거기 테스트 봐서 테스트 많이 틀리면 제가 하나하나 다 적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빨강펜 같은 걸로. 그래서 내용을 전부 다 좀 암기할 수 있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재원생 학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매주 피드백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과제 얼마큼 했는지, 뭐 신비한 과제, 그리고 클리닉 문제, 손필기 테스트 점수까지 전부 취합해서 매주 문자로 드리고 그리고 필요하실 땐 언제든지 전화 상담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 수업 후기이고요. 용문구 시간표를 좀 말씀드리면 일요일과 화요일반, 구반 중에 택 1일입니다. 일요일반은 5월 10일 날 재개강을 하고 수업 시간은 1시 반부터 5시 반이고 그리고 화요일은 5월 12일 날 재개강을 하고요. 화요일 저녁 6시부터 10시입니다. 감사합니다.